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 선택 특목 자사 시리즈로 좀 쭉 가고 있고요. 이제 요 설명회가 이제 제가 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건 줌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퍼스트인 학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한 설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내용은 일단 뭐 지금쯤 대부분 특히 뭐 특목고나 전사고는 학교 결정을 하셨겠지만 혹시 이제 좀 고민 중이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2학년이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를 가는 게 괜찮을지 예, 이런 걸 좀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어떻게 하면 여기로 입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입학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입학을 하신 다음에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 학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고등학교 자체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입은 일단 대입의 어떤 징검다리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야 여기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해야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를 좀 가늠해 보시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음소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입니다. 일단 저는 재시문 면접, 그러니까 대입에서의 재시문 면접 강사로 이제 지정해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볼 수밖에 없었고 봐줘야 됐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봐줘야 하니까 생기부를 봐주게 됐고, 또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입에서 이제 전사고나 특목고의 입시 과정이 그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이제 고등학교 입시까지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중3부터 주로 뭐 좀 빨리 만나시면 중2부터 만나기도 합니다만 중3들을 1년에 한 뭐 100여 명 정도 고입 관련해서 그리고 대입 관련해서는 한 200명 정도 학생들과 같이 면접 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뭐 생기부 컨설팅 이런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고가 뭐 이제 올해 24년 기준 제가 총 이제 7번째 학교가 되는데요. 이제 올해 요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최신 입결로 봤을 때 지망대학별 등수,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를 가려면 목표하는 대학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메디칼이 됐던 스카이가 됐던 가려면 대체 이 학교에서는 몇 등이나 해야 갈 수 있나?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입시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특히 고등학교를 정할 때 뭐 예를 하나고니까 오늘 하나고 입결이 좋대요. 근데 뭐 하나고 입결이 좋은 건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인데 내 입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친구들이 선배들이 잘 간다고 해서 내가 잘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내가 과연 얼마나 해야 어디를 갈 수 있나.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올해 학종 지수라는 표현을 붙이긴 했지만 이제 저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 가는 것은 결국 수시가 이제 결국 어떤 고등학교냐가 좀 좌우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학종 지수, 학종 적합성으로 봤을 때 하나고는 대입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영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과목별 내신 난이도. 요게 이제 올해 제가 좀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요소인데, 그러니까 하나고 자체 설명에는 아마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뭐 재작년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별화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교과목별 내신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학교는 내신 따기가 어렵대, 어떤 학교는 내신이 쉽대. 뭐 쉽다는 학교 별로 없죠, 근데 아니 어떤 학교는 뭐 영어가 어렵대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그럼 이제 다른 학교와 좀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의 활용법 그리고 이제 학년 학기별 최적화 시나리오 정도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쭉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질문 주시는 내용들은 여기 뭐 DM이나 채팅창으로 주시면 최대한 꼭 하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좀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웠고요. 네,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뭐 불편하신 거 특별히 없으시죠? 제가 지금 집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설명회를 지금 하고 요 강의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어쨌든 네, 혹시 뭐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간중간에 이제 구체적인 학생들의 조금 뭐 생활 기록부라든가 학생들 증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실제 활동된 내용인데
그거는 이런 친구들을 좀 인터뷰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고 입시 요강은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명에는 대학이 어떻게 갈지를 하는 설명이 아니기, 고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갈지 하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자소서가 어떻고 면접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여기 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체력 검정이 어떻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로지 하나, 여기 이제 인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뭐 일반 전형, 그다음에 총 어쨌든 여기는 200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이 학교는 200명, 한 학년에 200명이 있다는 전제로 물론 210명이긴 하지만 좀 빠지기도 하니까 200명 학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소서 얘기 나와 있고요. 뭐 하나고라고 자소서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사고 자소서가 좀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죠. 좀이라고 하기는. 그다음에 뭐 상상고처럼 전통적 독서를 요구하는 약간 그런 혹은 뭐 국일고처럼 약간 자소서가 다른 유형도 있지만 하나고는 이런 기본 유형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그리고 이 면접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확인 면접입니다. 퍼스널 퀘스천들을 물어보는 개별 문항들을 물어보는 면접이고 꼬리 질문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는 체력 검정이 있기는 하죠. 근데 뭐 체력 검정 때문에 그렇게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입시적인 내용을 혹시 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좀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최신 입결과 지망대학별 범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3들은 뭐 고교학점 되다 뭐가 바뀐다 뭐 수능이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요 수시 60에 정시 40이라는 규정은 안 바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정시는 조금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시는 저는 고등학교의 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시로 어느 학교가 많이 갔네 적게 갔네라고 했지만 저는 그거는 정말 개인 역량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당수가 N수생이고요. 정시는.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개인 역량이거나 사실은 뭐 사교육의 힘이 더 크죠. 예. 저는 약간 장난처럼 시대인재 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시는 좀 논외로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수시입니다. 이 학교가 수시를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 근데 이 수시 중에서도 일단 학생부 교과와 논술은 역시 학교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과목 선택도 요새는 중요하고 활동도 조금씩 들어가고 수능체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가 좌우하는 요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은 없겠죠. 네, 이건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학생부 교과는 뭐 하나고를 간다고 해서 유리하다든지 어, 불리하죠, 오히려 여기는. 불리한 거고. 그래서 일반고가 뭐 상대 내신 위감인데, 그래서 이건 어쨌든 고교 선택에 있어서 어쨌든 특목이나 전사고나 전사고 택한 데 있어서 학생부 교과는 우리의 메인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도 한테 전체 정원의 대략 한 10에서 15는 되거든요. 학교별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요 얘기는 이제 매번 드리는 얘기 여기 한 대체로 한 35,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주요 대학, 애들이 가고 싶어 선호하는 대학들. 논술이 한 5에서 10 정도 되고요. 특기자는 지금 5 미만인데 이거 솔직히 지금 중3 때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선택한다. 어느 고등학교를 입시에 유불리에 갖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종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전체 정원에서 보면 30에 35니까 아니 그거 3분의 1 놓고서 그 결정을 해야 돼요라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교과를 가려고 하면 어쨌든 일반고로 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정시 가려면 학교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서 입시 적합성, 입시의 유불리를 놓고 따질 때에는 결국 학종과 교과. 그래서 나는 교과 전형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라고 하시면 이건 일반고로 가는 거고. 이제 학종을 할 때라고 하면 뭐 전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학군지 일반고가 들어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 하나고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일단 그러면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오로지 남는 수식 카드는 요 세 가지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이제 뭐 굳이 하나고 한데 논술에 또 유리할 것도 없고, 그 때문에 결국 이 전형을 보고 가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굳이 입시에 관한 얘기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이제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시 실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작년이고요. 뭐 올해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이제 매년 뭐 하나고가 어쨌든 수시에서는 네, 뭐 연과고들이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연과고나 이제 뭐 예고 이런 데 뺀다면 거의 1등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빠졌죠. 29명 좀 빠졌고. 근데 매년 보면 23년에 42명, 41명, 42명, 5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한 이제 30명 이상은 그래 꼬박꼬박 갔다. 뭐 사실 40명 이상 가기도 했었는데 작년 졸업부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수시로 가요. 수시 실적이 이게 잘 나온 학교를 가실 수 있고요. 그럼 작년에 왜 저러냐?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 열풍이 점점 광풍이 불다 보니까 이제 메디컬 쪽으로 이제 빠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해가 작년이 이제 사실 가장 바닥은 이제 올해 고3들인데 작년에도 이제 전사고나 특목고가 뭔가 불리해진다 정시화지권이 되면서 그 열풍이 좀 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자원에 있어서 조금은 평균적인 퀄리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40명 이상 꼬박꼬박 보내왔고 대략 30명대 실적을 보여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수시 정시 실적이거든요. 이거 합쳐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외대 보고가 올라가죠. 이제 외대 보고 올라오고 하나고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수시 31명, 이거 추합이 돈 것 같아요. 추합이 돌아 31명, 7명 정도가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학교를 보실 거는 여기는 절대적으로 수시 실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물론 메디컬이 있긴 하지만 하나고를 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런 최상위권을 갈 때는 정시로 간다기보다는 수시를 노리고 가는 학교구나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반복드리지만 이 뭔가 실적을 보실 때 항상 이 전체 실적을 보시지 말고요. 물론 이거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이 학교를 색깔냐 마냐 하는 데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수시 실적이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학교의 지분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자면 어쨌든 하나고는 네, 수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고교 선택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학교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보통 이 하나고랑 비교되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가죠. 훨씬 많이 가는데 66명이 갔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인원수, 인원수를 따져봤을 때 하나고가 200명인데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명이 훌쩍 넘어가죠. 저희가 보통 350명, 40명 잡잖아요. 거의 뭐 한 1.78배 되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게 이제 그 비율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정시로 더 많이 갔죠. 아마 작년에 이게 약간 비슷비슷하게 작년에 좀 기울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실적은 학교의 지분이 작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보통 외대보고 하나고 많이 고민들 하시니까 특히 이제 강남권에서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수시에 있어서는 이제 메리트가 있는 학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1단계 합격자와 최초 합격자 수가 좀 나와 있는데 하나고가 작년에 보면 그리고 1단계 합격자와 이제 2단계 최초 합격자 이 숫자가 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작년에 42명이 최초 합을 했고 1단계 합격자 42명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가지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단계들은 많이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1단계들은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2단계에서 많이 떨어졌죠. 하나공에서 42명 중에서 아까 몇 명이었죠? 최초 합이 29명이 나왔으니까 일단 거의 80, 70% 정도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하나고라든지 외대보고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면접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외고라든가 국제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접 퍼포먼스도 훨씬 좋다. 근데 이거는 뭐 학원을 얘네가 많이 더 다녀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역량이 더 길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 수의 어떤 그런 인원수를 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따져볼 거. 자,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대체 몇 등이나 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좀 따져보자고 이제 요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요걸 좀 가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이 고등학교들을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를 A, B, C, D, E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별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하나고는 어쨌든 A그룹입니다. A그룹은 서울대를 수시에서 한 3년 평균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죠. 그리고 사실 정원 대비로 보면은 이제 민사고는 이제 150, 민사고 150이죠. 네, 어쨌든 민사고와 이제 하나고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은 사실은 더 올라가죠.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인원 대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A그룹 학교들이 이제 나타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A그룹 학교는 메디컬을 대충 3자 보이시죠? 예, 제가 뒤에 건 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지원하는데 하도 이게 조금 시비가 많이 걸려서 3점대에서도 메디컬을 써요. 수시에서. 근데 이게 B그룹 가면 역시 2점대로 내려가고 이거 2점 한 중후반, 중반. C그룹 가면 2점 초중반 떨어지고 D그룹 가면 1점 중후반 가고 E그룹 가면 1점 초중반.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메디컬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메디컬은 아니고요. 좀 가천 아주 한림대 그 라인 이상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든 여기서는 한 3점 초중반, 뭐 중반대까지도 쓰죠. 하나고에서는. 뭐 가끔 4점대가 써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연대도 한 3점 초중반, 3점 중후반. 그래서 이제 이게 9등급대 내신이기 때문에 이제 잘 좀 감이 안 오시죠. 고등학교 생활 안 한 경우에는.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좀 바로 대입이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등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고 기준 봤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유행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점대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가천 아주 한림대 이상을 쓴 게 라고 되는 거. 뭐 2점 후반까지도 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쨌든 3점대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대략 한 이제 이론적으로 22등 정도 되는 거고요. 서울대를 쓰는 게 대략 한 46등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나름 합리적인 지원서는 보통 한 40등 선 정도까지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공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거 60등 선까지 되는 거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하고 사업화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한 80등 선까지 늘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원선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200명 중에서 한 80등 선까지는 수시로 이제 서영고를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라인. 물론 실제로 지원은 100등 정도까지도 합니다. 100등을 하는데 또 이제 그 뒤에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 대략 한 80등 선. 그러면 이제 200명이라고 보니까 대략 한 40% 정도까지는 네, 한번 대로 뭐 과를 좀 이제 막 원하는 과를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가서 내가 내신으로 따졌을 때 소위 메디컬이나 스카이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대략 한 80% 안에는 들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수시로 갈 때이고요. 근데 그러면 만일에 이제 이게 수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지울게요. 넘어갈게요. 자, 정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잡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정치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중복 합격을 제외한 실제 합격이 저희가 보통 40번 잡고 그러니까 그 입결을 보실 때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어, 등록자면은 그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는데 합격자라면 그거는 중복 합격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 수시에서는 6개까지 쓸 수 있고요. 동시에는 3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실적은 대략 실제 한 40%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데 근데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줄진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이제 합격자 수로 나오는 기반으로 보고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 뭐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말씀하시는 숫자들이 대략 뭐 의대 메디컬 한 30명 정도 갔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서영고를 대략 봤을 때 한 100명 정도까지는 붙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냥 가정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이 정도 숫자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는 숫자는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뭔가 정시까지 들어갔을 때보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수시로 어쨌든 대략 한 80등권 그리고 이제 정시까지 합쳤을 때는 그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현역대 가기는 쉽진 않고 보통 N수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N수까지 합쳤을 때에는 대략 한 100등권 정도까지 스카이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신 경쟁에서는 한 80등 안쪽,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100등 정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격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대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장 하한선이라 불리는 UIS 계열을 보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하나고 외대보고 대원외고 애들은 4점 안팎 혹은 4점 초반까지도 이제 여기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데 저기 이제 상대적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내신이 타이트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이 본 고등학교들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약간 지원 패턴들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 보시는 요령은, 요건 전 과목 내신 가지고 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생기부 상태,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수식에서 쓴 과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내신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퍼센테이지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4점 중후반이면 대략 한 40%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 친구 한 80등권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친구는 대략 한 25%, 25%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뭐 여기는 한 이 친구는 50등권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고 80등까지 안 가겠네. 한 75등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대는 뭐 본인 스스로도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친구의 이제 기본적인 라인은 원하는 라인은 이제 사실은 요 라인 정도가 되겠죠. 여기 정도는 이제 메인으로 보고 성황대 약간 이제 그냥 안정 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서울대에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봤을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이 정도 라인에 이제 좀 어렵다고 봤을 것 같고 이 정도 라인을 자꾸 쓰지 않았을까. 이 정도에서 등수 뭐 50등, 한 75등 정도 한 친구들이 수시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연대 UD가 됐을 텐데 22년에 3년 같았으면 여기 안 됐고요. 이제 고대 영문이 되어서 여기 된 경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제 다 1단계 통과를 했었고 근데 아마 이제 작년에 최저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친구는 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대하로는 최종적으로 안 됐고요. 아마 고대하고만 최종적으로 일단은 된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략 이제 50등 75 나온 친구가 이 정도 수시를 써서 붙고 떨어지는구나. 근데 어쨌든 뭐 두 친구 모두 일단 서울대는 좀 힘들었다. 그다음 넘어가면요. 요건 23년도 문과의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리고 UD가 통과가 됐었거든요. 23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UD도 점점 내신 타이트해지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문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4점 후반에서 뭐 이제 이렇게 던지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죠. 중간중간 약간 성서 그다음에 고대 궤적이 운이 좋으면 좀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3년 이과를 간 친구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간호가 추가별로 돌아서 됐었고요. 이쪽 친구는 이제 후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서영고는 다 안 됐던 케이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리 하나고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고대를 노려보려면 3점, 4점 안팎 혹은 4점 초반 정도까지 들어와야 된다. 과가 아무리 비인기학과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고는 외대부가 뭐 5점대, 6점대도 다 스카이 간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정시로 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어차피 뭐 하나고는 외대부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학종 친화도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학종 친화도는 뭐냐면 이게 크게 7가지입니다.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시 실적.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학교가 좀 그 좋은 그레이드를 받아야겠죠. 어쨌든 A, B, C 그레이드를 받아야 내신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연좌제 같긴 하죠. 선배들 실적이 나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밑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두 개인데요. 저는 이 학교 프로그램하고 과목 편성을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 인프라의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멍석이 얼마나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라는 무대에서 이제 뭔가 열심히 재밌게 잘 논 학생들을 뽑는 건데 일단 명석이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A, B, C, D, E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뭐 E나 D에 있는 학교들은 멍석 자체가 좀 안 깔리죠. 특히 이 그룹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서 이제 멍석이 얼마나 깔려 있을지. 네, 과목 편성. 과목 편성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더 중요해지는데 일단 다양하게 열려야 되고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능성이 이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많이만 열려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수가 가능해야겠죠. 뭐 중복이 없다든지 아니 뭐 인원 제한이 걸린다든지 그럼 안 되는 거 이걸 좀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생기부 서술에 있어서 나열되느냐,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창체와 획득은 이제 창체는 이제 앞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동 봉진이잖아요. 근데 뭐 동아리는 당연히 개별화가 될 텐데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 얼마나 개별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학종과 좀 친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한 1,80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1,600개 학교들은 이 창체 중에서 특히 자율과 진로가 똑같습니다. 거의 전교생이 다 카피 앤 페이스트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개별적인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기반의 활동을 얼마나 시키느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논쟁적이지만 수상 실적의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학종 친화도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7개가 다 플러스가 뜨는 학교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플러스가 뜨거나 아예 안 뜨거나.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약간 통계적으로 그냥 해보면 보통 이제 좀 써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A, B, C, D로 학교 나눠놨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었잖아요. 그 학교를 이제 그 약간 입결에 따라서 이제 결과로 돼서 나눈 거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A그룹 학교들은 보통 이 7개가 다 플러스가 뜹니다. B그룹 정도 가게 되면은 이게 뭐 대충 한두 개씩 빠져요. 여기는 한 대여섯 개. C그룹 가면 여기 한 뭐 네다섯 개. 그리고 D그룹 가면 여기 한 서너 개. 그리고 E그룹 가면 사실은 이 중에 한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러면 하나고는 어느 학교에 해당할지 정말 A그룹 다운 면모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만요. 그걸 제가 조금 넘기겠습니다. 네. 자, 멍석. 우선 제가 멍석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회예요. 요거는 지금 하나고야에서 이제 24년도 기준표를 가지고 온 건데 이제 계획 중인 실제로 개최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계획됐었던 대회입니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한영외고 같은 데가 대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영외고는 최근에 이 소위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되면서 대회가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영외고도 이제 정년 이 정도 나왔었는데 한영외고 지금 이거 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고는 여전히 이런 대회를 시행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입시 아시는 분들은 야, 수상 실적 어차피 대입에 반영 안 되는데 이런 대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 근데 문제는 내가 인문 논술 경시대에서 뭐 금상을 탔어. 그런 거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죠. 문제는 뭐예요? 인문 논술 경시대에서 뭔가 이 학생이 했던 활동을 혹은 거기서 어떤 논술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간접적으로 기재해 주실 수는 있거든요. 직접 기재는 안 되더라도. 근데 하나고는 그거를 해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약간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업계에 있으니까 업자들이 봤을 때, 아, 얘는 예를 들면, 아, 논술경시에서 뭔가 참여를 했었구나. 아, 얘는 논술경시에서 수상도 했겠구나라는 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이런 문서에 좀 깔려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직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쭉 내려가서 어디에 들어가요? 창체 중에 진로의 편성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운영한다. 그럼 이거 이제 어디 들어간 어디 기록되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생기부학 쪽 진로 활동이 기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활동을 한 학생들은 여기에 각자 활동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개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로 활동 자체가.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보통 1,800개 중에 1,600개 이상의 학교들은 거기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진로 활동에 뭐 누가 와서 특강을 했고 무슨 뭐 진로 적성 검사를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활동을 한 내용이 심지어 심화 활동을 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부가 차별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근데 물론 거의 다 참여하지만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참여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기 싫은 친구들은 어쨌든 멍석은 깔린다. 내가 뭔가 내 생각을 차별하고 싶어도 이렇게 멍석을 안 깔아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고는 그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와요? 학년 특색 활동에서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와있다 그러면 독서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이 선택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 제가 아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책을 이용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도서 목록, 생기부 7번의 도서 목록 자체는 입시에 반영이 안 되지만 책을 읽고 보고서를 썼거나 발표를 했거나 토론을 했던 내용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거나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특색 활동을 시키니까 당연히 독서 활동 쪽도 동그라미가 뜨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채팅창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봤었던 항목 중에서 7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어쨌든 선배들 실적. 이거 당연히 A그룹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뭐 나왔어요? 상체 중에서 진로 활동 쪽. 차별화 되느냐? 차별화 되죠. 개별화. 자, 개별화라는 표현 자, 썼습니다. 제가 개별화로 갈게요. 개별화 되죠. 그다음에 지금 모두 독서 관련 활동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미 세 항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연구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지역사회 탐구 프로젝트 함이라든지 탐구 프로젝트 활동도 나와 있고요. 이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동아리. 뭐 동아리는 사실 어디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E그룹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 1600개 학교 동아리는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물론 당연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 교내 토론대회. 그 토론대회는 보통 이제 뭐 문과 친구들 나가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외부 대회까지 나가기도 하고 이런 토론대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학술제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고는 학술제가 워낙 뭐 예전에 뭐 하나 논총 이런 것도 있고 유명하긴 한데 어쨌든 이 학술제도 여전히 개최가 되고 있어서 소위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자유전공 갈수록 또 거기서도 얘기하는 심화 탐구 관련 활동들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뭐 특별 발표 등 하잖아요. 자, 그다음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애들이 보통 개인 세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일지 모르겠네. 방침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학생들이 선정한 융합 주제 및 탐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조언과 지도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심화 탐구 형태로 이런 운영되는 게 입에서 학술제 나왔고, 아이고 여기 수업량 유연화도 나왔고 지금 그다음 하나 더 나오죠. 국제학술 심포지엄. 근데 이제 이거는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국제 쪽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문과 친구들 많이 참여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벌써 요 인프라들을 통해서 최소한 세 가지가 확인이 되었다. 네 가지네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써놨던 거 뭐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뭔가 수상 실적의 간접적 기재 가능성. 이것도 역시 동그라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스터디에서 활동했던 내용, 좋은 보건 정책에 대한 고민은 고전 스터디 클럽 거한문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면서 이뤄졌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토론대에 참여해서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국가 전체 부가 감소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로 2학년 세다 토론에 참여했다. 문학상, 그래서 교내 문학상에서 최우상 사건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했다. 문학상이 유지되고 있는 학교는 정말 드물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행사, 학교의 연례 자산 행사에 땡땡땡 발표회에 참가를 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진로 쪽은 차별화되는 거 확인하셨는데 자율적 활동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보노의 동아리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곳이라면 교육청 산하기관부터 본 연락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대. 동아리 얘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그런 이제 어떤 약간 하드웨어적인 걸 통해서 활동하는 양상을 보셨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과목 편성 가보죠. 자, 요거는 하나고 건 아니에요. 요건 제가 이제 세화고 설명을 준비하다가 그 자료가 너무 좋고 예뻐서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고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좀 지금 중3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건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 제가 가져온 내용은 요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실 거는 일단 과목 배치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학년제가 아니라 이제 한 학기에 뭔가 더 끝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고나 이제 민사고등은 이미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 끝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래야 더 다양한 과목도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게 두 학기에 걸치면 그만큼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중요해서 아닌 것 같고 세 번째가 5등급제로 바뀐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도 계속 지금 9등급제가 저희가 기존에 써오던 거기 때문에 그걸로 뭐 2점몇, 3점몇, 4점몇 말씀드려봐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등수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이거 역시 세하고에서 이제 사실은 뭐 본인 본교 성보를 만들어 놓긴 한 건데 자, 어떤 게 좀 좋은 학교의 체크리스트냐, 갈만한 학교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2번과 4번입니다. 진로 과목이 1학년에 있고 교차 이수가 가능한 형태인가? 그리고 특히 4번 수학, 사회, 과학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제 학종의 방향이고 요 여부를 한번 이제 하나고에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 편성 보시면 요건 이제 지금 1학년들입니다. 지금 아직 중3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편성이 나와 있어요. 1학년 때는 일단 뭐 국영수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미권 문화가 들어가 있고 한국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교과 수출이 굉장히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 과정 살펴보시면 저는 이제 약간 두 가지 좀 비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고는요. 일반고는 결국 사탐, 과탐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뭐 수학도 선택을 하긴 하지만 결국 이거 뭐 과탐 4개 할래. 아니면 과탐 3개, 뭐 사탐 하나 할래. 결국 이게 주 관건이거든요. 한 D그룹이나 E그룹 학교까지는. 근데 이제 뭐 한 BC 그룹 정도 오면 좀 달라져서 선택폭은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외대부고는 2학년 때는 사실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선택이나 개인별 설계가 가능한데 뭐 이제 현실적인 게 또 있잖아요. 입시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3학년에 어떤 그 이수 유계 과목을 생각하면 애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분화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고는 정말 애들이 개개인 시간표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치 대학처럼. 하나고도 뭐 한 명, 그러니까 200개의 시간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여기도 한 표서 한 5, 60개의 시간표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애들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교과나 과목 선택이 굉장히 자유롭고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건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탐구 과목들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사탐이나 과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사, 통과, 뭐 물생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따 뭐 그 저희가 과목별 내신 난이도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이 과학과 과학 선택 과목들을 들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편성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자동 봉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과목들 한번 잠깐 보시죠. 보통 이제 뭐 CD 그룹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뭐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같은 것도 그냥 하나 정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심화 수학 같은 것도 그냥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분화가 좀 돼 있다면 그런 면에서 약간 차별화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어에서는 뭐 이제 이건 퍼블릭 스피킹 프레젠테이션 같은 건 사실은 대다수 학교들은 없죠. 그런 특징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국제정치, 국제법 이런 것들은 국제고에 많이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들인데 하나고는 이제 전사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쪽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학 쪽들도 들어가 있고,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리원과 생원은 1학년 때부터도 들을 수 있죠. 통합과학을 이렇게 이제 확 땡겨서 끝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용 과목들까지 나중에 3학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뭐 고급이라든가 유기화학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과목 편성에 있어 다양성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위 과목 선택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총 7개 요소 있었나요? 그중에 다 5개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름 보겠던들 교양 수업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들은 내용 보면 국제 경제를 듣고 뭐 EU와 한국의 대중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GBC, 여기 글로벌 밸류 체인저 참여 구조에 대해 탐구했던 내용 나오고요. 생명과학 들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과 아나필락시스 이 얘기, 아나필락시스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익숙해졌는데 그런 내용들 국제법 들으면서 집현 스터디에서 공부했던 국제법의 결정적기의 실효적의 개념을 혹시 가지고 와서 취마시켜 공부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AP 과목들 참여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문과 친구지만 AP 화학도 들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5등급이 뜨니까 좀 내신은 아쉬웠지만 그런 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사실상 마지막 내용이자 올해 좀 가장 달라진 부분인데 내신 경쟁 지수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계속 드리고 들어가는데 왜냐면 자꾸 이제 이걸 오해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목별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눠 본 겁니다. 그럼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평균이 높을수록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합니다. 그렇겠죠? 물론 뭐 문제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신 경쟁이 치열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 지수는 커져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애들이 그만큼 몰려있다는 얘기죠. 평균 주변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이거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평균은 떨어지겠죠. 그게 아니고 내신을 따기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1점이나 0.2점으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안 들어맞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요 밑에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포기한 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하나고는 좀 덜한데 특히 이제 뭐 제가 다음 주나 뭐 이때 설명할 뭐 단대보고나 이제 이런 강남권 일반고들 이게 진짜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이 높다고 해서 꼭 단순히 뭐 이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이 쉽다, 수행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수가 클수록 내신 따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설명드렸고 가보면 하나고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학년은 일단 부등급 그런 이제 뭐 평균 표준편차가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잡히진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 어쨌든 이제 1학년이 뭐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가겠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대체 내려가잖아요. 그죠? 2학년은 내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보면 국어가 14.12, 수학 6.98뭐 쭉 나와서 어쨌든 평균은 9.18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8.40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을 내면 8.63 정도. 그럼 이제 이게 높은 거에 낮은 거에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여기 일단 강남권 고등학교의 경쟁 지수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 강남이 평균적으로는 3년 평균은 이제 4.58이고요. 1학년이 보통 5.92 제일 높죠. 2학년 4.34 이 정도 나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죄송해요. 이거 서울시 전체 평균. 강남 5.76이네요. 그리고 서울시는 9.92.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한 5점 후반대예요. 1학년이. 그리고 전체가 한 4점 중반대. 그거랑 비교해보면 전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8.63. 근데 그럼 이게 그럼 제일 높은가요?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요거는 민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자릿수가 찍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보통 대부분의 강남권에 있는 평균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이 치열하냐 보시면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의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 치열하고 뭐 거기 비교를 해보자면 뭐 수학이라든가 아무래도 수학은 좀 이제 실력 차이가 벌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어 같은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덜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적 숫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휘문 같은 학교가 되게 인기 있잖아요. 어쨌든 메디컬 열풍이 불면서 근데 보시면 휘문은 지금 7.99니까 휘문도 꽤 높죠, 1학년 때는. 근데 4.1가 확 떨어지죠. 이 얘기는 이제 정말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 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고, 하나고도 보면 지금 8.63이니까 휴문보다, 9.18, 9.18이니까 휴문보다 높죠. 2학년 때는 근데 8.40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수시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을 버리는 애들이 그만큼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역시 높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명도외고라든가 맞죠, 명도외고도 해봤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들을 쭉 한번 해봤었는데 어 민사가 제일 높고요. 민사가 제 기억에 10점 후반인가 10점 초반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아요. 이 경쟁도가.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내신 치열한 학교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과목별로 봤을 때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가 치열했었다. 그 정도로 목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강남권 학교와 좀 상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질문들 주실 동안 제 프로그램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설명회가 요 하나고 설명이었고요. 예, 요 포스트학원과 함께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10월 1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두각학원과 함께하는 역시 온라인입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편 요것과 같은 포맷으로 진행할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청신국제고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10월 넷째 주는 설명이 없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단대 보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당분간은 다 온라인이네요. 10월 남은 것들은 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 요것들 관심 있는 학교들 뭐 들어오시면 좋겠고 주변에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 이제 오늘 퍼스트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안내를 받느냐? 제 왼쪽입니다. 요 송행기 에듀큐레이션. 여기로 와주시면 일단 여기 가입하시면 이런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다른 곳을 통해 안내되는 설명회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중3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우 유용하실 밴드입니다. 지금 여기 옛날에 캡처한 거 99명인데 지금 한 1600명, 700명 되는 밴드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왼쪽 거 아마 이 남은 기간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입 자소 특강 스텝 2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스텝 1은 이제 지난 뭐 10월 1일, 3일, 9일 해서 1회 초안반을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2회로 어쨌든 자소서 자체는 끝내보자라고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장소는 좀 미정인데 일정은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월 26일, 7일 주말이죠. 그때 오전반, 오후반 2회니까 오전반, 오후반 해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다시 정해지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9일과 10일 이렇게 또 두 번 정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제 밴드에 들어와 계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조금 다음 주 정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안 완성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자소서가 이렇게 생겼고 나는 대충 이런 아이템 써야지 정도였다면 이거는 이제 글자 수까지 맞춰서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목이나 전사는 이제 1500자고 띄어쓰기 빼고 이제 그냥 광역자사고는 1200자잖아요. 거기 맞춰서 할 거고 이건 이제 현장 강의 두 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이메일로 최종적인 파이널 코멘트까지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어, 자소서를 혹시 초안반을 안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쓰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반에라도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12월에 다시 3회짜리 수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고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가감 없이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 상고 선발 저기 비네. 근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강남 상고 선발 비중이 있다. 그래서 대치권 학생이 많이 불리하냐.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오피셜이 있고 이제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강남 상고가 일단 20% 비율이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 뭐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떨어뜨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번 뭐 예를 들어 되게 한 명 한 명 세고 있다가 얘는 뭐 41번째네 그러니까 떨어뜨려 이런 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일단 두 가지 그래서 일단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험하는 바로는 생각보다 이제 하나골은 강남 상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들으면 친구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대보고 하나고들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쪽 대치 쪽에서도 애들이 느낌이 되게 달라요. 하나고 하는 애들하고 외대보고 하는 친구들 되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뭐 어느 게 뭐 좋다 나쁘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약간 사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좀 아직 중3인데 아직 약간 이렇게 완성된 느낌은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고 막 빠릿빠릿한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약간 원석의 느낌? 그런 애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외대부고는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단련돼 있고 이미 약간 폴리시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 그쪽 대치권에서는 외대부고 선호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왜냐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사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하나고 내시는 학원들이 그렇게 재미를 못 보거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의대부는 어쨌든 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걔네가 토요일 아침에 대치해서 5타임 돌고 간단 말이에요. 토요일 3타임, 일요일 2타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치권 애들이 뭐 저 20%에 걸릴 만큼 괜찮은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것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1대1이요? 네, 그 1대1로도 제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아이고, 이거 초반에 띄워져서 있네. 여기 이제 제 연락처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수업은 요 제 연락처로 주시면 가능하니까, 예, 연락처 주시면 고기로 저랑 이제 상담하시고 어떤 프로그램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그리고 진행하면 되니까, 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은 브로셔 좀 띄울게요. 네, 1대1로 자소서는 두 번, 90분 두 번, 면접도 90분 두 번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 가야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 하나고 외대 보고 고민이다. 인사고까지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은 60분짜리 구글 선택 컨설팅으로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일단 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보이는 요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네, 특별히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